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달했는지 그 역사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인권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106페이지에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 형사나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일단 영장을 제시하면서 자, 당신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용의자가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왜 용의자에게 설명을 할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시킨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인권을 보호해주는 어떤 최후의 울타리 같은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10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헌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07페이지에 이제 인권과 헌법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자체로서 존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어떤 한 통치자나 국가 권력, 국가기관이 그 권력들을 남용해서 우리의 국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최고법, 최고 규범이 무엇을 만들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 헌법은 그 나라의 최고법이에요.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은 바로 이 헌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헌법을 통해서 통치자나 국가기관에 권력을 부여하면서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나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통치 작용과 공동체 생활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리를 바로 입헌주의, 헌법에 입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일단 헌법,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다. 그리고 헌법과 인권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인권과 기본권을 우리는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 그리고 인간으로서 보면은 면밀하게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당연히 갖는 그 천부적인 권리는 인권이에요. 그럼 기본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는 이 권리를 법의 영역으로 사실 끌고 온 걸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생각해서.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08페이지에 인권보장과 헌법. 자,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유심히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우리가 헌법에 입각해서 이 통치를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이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가? 자, 우리 헌법의 그 유명한 제10조 옆에 조금만 글씨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 제10조 조항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 모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우리가 각각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인권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이제 교과서에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무슨 권리일까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평등권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권. 자, 자유권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국가가 여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표적인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고문의 금지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등등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리들로 우리가 이제 명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두 번째 내용은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정권. 자, 여러분들 참정권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있었던 그렇죠. 우리가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선거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내가 직접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피선거권, 공무단임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를 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직접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회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권은, 이제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필요한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권이라는 거는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제 사회보장 및 복지 증진, 근로자의 고용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권리 말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자유권이랑 평등권이랑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권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금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 수준의 권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회권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사회보장과 그래서 많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근로의 권리, 이런 등등등의 권리들이 이제 사회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청구권. 여러분들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뭔가를 청하고 구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어떤 건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기본권을 만약에 침해당했을 때 자, 여러분들 청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는 지금 청원만 나와 있는데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뭔가를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권리들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제 청원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청구권이라는 것은 뭔가 국가 권력이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침해된 경우에 권리 구제를 위한 성격들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생각을 키우는 활동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요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12조 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은 자유권이네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자유권을 어떤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한번 밑에 기억니은 딕을 리을 중에서 골라보자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니은에 보시면 우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자, 이런 영장 제도는 결국은 우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왜냐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마구마구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의 자유,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현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거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우리나라 국민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은 지금 이제 18세부터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죠. 올해.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이거 선거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기업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이것은 바로 재판 청구권. 청구권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한 번 재판을 하게 되면은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냐면은 3심제 3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고등, 대법원 이렇게 항소, 상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급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형태는 바로 디귿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교육을 받을 권리. 자, 우리가 이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의무교육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을과 연결시키면 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09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0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만큼 헌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원과 별도로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심판하는 바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기구예요. 법원과는 독립된 기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 고등, 대법원과는 분리 독립된 그런 헌법재판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우리가 여기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몇 년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곳에서 주도하게 이제 했었죠. 자, 그리고 정당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 진한 글씨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제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 좀 이따 예를 들어줄게. 일단 두 번째 쭉 봅시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판한다. 위헌법률 심판제도예요. 이건 법원이 이제 제청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 가장 쉽게 여러분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슈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병역이라는 거는 이제 살생,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나는 병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큰 이게 이슈화가 많이 정말 됐었고, 이 나의 이제 양심의 자유,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런 나의 권리를 이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이죠. 그쵸? 그런데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 중인 사건에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법원이 제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도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나와 있는 법률이나 공권력. 법률이나 공권력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 소원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서 이걸 개인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 즉 군필자에게 그 공무원 채용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줬어요. 그 5%인가?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무원이나 뭐 교원을 채용하는 시험에서 군복무자 이제 마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여성과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등권 침해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헌법소원 심판에 오르면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제도가 사라지게, 물론 이제 일반 그냥 일반 사기업에서는 물론 이런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그건 자유권이니까. 하지만 이거는 국가의 공적인 시험에서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거는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제도는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제도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다른 규범이나 국가 권력보다 헌법이 그 위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실질적인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는 통치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선생님이 등교개혁을 한 다음에 다시 요거는 좀 정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은 정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금 요거는 설명을 해줄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와 함께 헌법에서 우리가 명문화 시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삼권 분립이에요. 우리가 권력이 한 곳에 쏠리게 되면, 즉 법도 만들고 한 곳에서 나라 살림살이도 하고 사법권도 행사하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독재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서 이제 국회가 입법권을, 법을 만들고 정부가 행정,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법원이 사법권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권력 분립 제도를 명문화시켰습니다. 우린 세계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 남용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왜? 이것을 한 곳이 다 수행하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재나 다름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의 무분별하게 나의 권리를, 예를 들어서 나의 표현의 자유를 막 열심히 이제 인터넷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요. 제한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공공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은 침해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약간 좀 이제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띠를 자동차 안에서 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띠를 매든지 말든지 나의 신체의 자유인데 이거는 강제를 하는 거죠, 법으로서. 하지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국민의 생명, 신체, 또 질서 유지라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을 한 거죠.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유재산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개발을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거는 환경이라는 공익적인 가치, 공공복리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밑에 알아볼까요에 나온 내용이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민등록번호는 옛날에는 절대 변경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불법 유출이 돼서 내가 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해당 법조항에 대해서 이 어떤 사람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즉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선생님이 주는 수행평가 과제가 바로 나오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만화로 보는 결정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그 글로만 된 건 좀 여러분들이 다 만화로 보는 결정 2개를 여러분들이 일단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만화로 보는 결정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만화로 보는 결정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그 사건 케이스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관심이 가는 거 여러분 딱 2개를 정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면 제목도 나와 있고 사실 요약문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개요, 사실 요약문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사건의 개요 뭐 더 찾아봐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그걸 쓰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의 취지가 어떻고 요약문 이제 요약이 나오고 어떤 결정이 나왔다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동의를 하는지 그 근거를 쓰시고,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근거를 함께 쓰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는 만화로 보는 결정 2개를 여러분들이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건의 취지를 요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났던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 주 수행평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헌법재판소는 정말 여러분들 설명할 부분이 참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선생님한테 넘겨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똑같이 2차시 연결해서 할 거니까 여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내용을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준법의식이 왜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죠. 왜요? 우리가 법과 제도만 있다고 해서 권리가 보장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지난 글씨로 나와 있는 준법의식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자, 따를 준자예요. 그래서 법을 따르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야지 우리가 평화롭고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법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쉬운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11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11페이지는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헌법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침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본적인 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째 문단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당한 정책, 제도 때문에 차별받고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민원, 청원, 집회 참가 등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구체적으로 사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문단, 우리가 합법적인 수단을 했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시민불복종이다. 자,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성격이 뭐냐면은, 이게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은 이게 내 사익을 위한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이다. 공공성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째 나와 있는 것은 뭐냐? 불법적인 행위.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불법적인 행위에 따르는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를 바로잡고자 하는 양심성. 자, 그리고 4번째는 폭력적인 수단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비폭력성. 그래서 이 4가지 시민불복종의 요건, 최후의 수단, 그 다음에 공익성, 그리고 양심성, 비폭력성.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 요건에
맞춰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던 분이 바로 그쵸, 그 유명한 간디. 그래서 여러분들 111페이지는 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112페이지 넘겨오시면 아까 봤듯이 시민 참여의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교과서 113페이지 1번과 2번은 자, 여러분들이 각자 교과서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1차시, 2차시 연결을 해서 했는데 사실 굉장히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되게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이 길어지게 되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등교 계약 이후에 선생님이 이 설명을 토대로 들었다는 전제하에 약간의 보충 설명이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놓치지 말고 꼭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